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히림 주주 여러분들. 저는 히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히림이 오늘 약 5%, 6%좀 상승을 해 주면서 이 상승의 신호탄을 좀 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말간 트럼프 피격 사건 때문에 현재 트럼프에 대한 이 지지율, 이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은 이 트럼프와 관련돼서 이야기들, 그리고 이 미국 대선 전에 이 러시아와 평화회담을 개최하겠다라는 이 젤렌스키에 관련된 이슈와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이 재건 관련주들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자체가 사실 트럼프의 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주말간 트럼프가 총격 피격을 받게 되면서 이 트럼프자의 지지자들이 좀 직결하게 되는 사건이 한 차례 또 발생을 했었고, 무엇보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앞선 재건과 관련,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본인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발언을 한 만큼 그만큼 이 재건주에게는 이 트럼프의 당선이 호재일 수도 있고 정책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한 차례 언급을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는 또 뉴스가 있어서 함께 이야기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렌스키가 푸틴에게 손 내민 이유, 트럼프 재선 대비를 시작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우크라이나 지원에 줄곧 반대해온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이 재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크게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미국 대선 전에 아무래도 이 푸틴과 그 다음에 이 젤렌스키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계획까지 세우며, 요거는 제가 처음 드리는 내용은 아니죠. 앞선에 한 차례 미국 대선 전에 이 젤렌스키가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다라고 한 차례 또 선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내용이 똑같이 좀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11월 전에 2차 평화회의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이때 평화회의 때 뭘 하겠다? 이 정상회담, 직접적인 푸틴과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 있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긴박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선거 유세 후에도, 자, 내가 당선이 되면 1월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트럼프가 얘기한 것들, 전쟁을 끝내겠다, 24시간에 끝내겠다, 1월 전에 끝내겠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또 한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질수록 제가 재건에 대한 상승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11월, 그리고 대선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이 재건주에게는 굉장히 훈풍을 좀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공화당이 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트럼프 역시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또 전하기도 했었고,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과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큰 규모 한 100조 원에 가까이 되는 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계속해서 이 미 하원, 이 하원회라고 하면 공화당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곳에서 반대가 이루어져서 좀 한 차례 많이 미뤄진 경험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결국 통과는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기게 되겠고, 우크라이나 지원이 끊기게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향후 미국 정부로부터 휴전을 강요받거나 아예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이제는 좀 휴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시장 자체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와 관련된 정책주들이 대거 상승을 좀 이뤄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총격 피살 사건에 의해서 한 번 더 이슈가 되면서 그래서 우리 재건 관련주들도 해당 정책주로 엮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21선 단기적으로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지를 해줘야 반등이 나오고 지지를 해줘야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간을 이탈하면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지지하고 2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일단 SY 스틸텍이 장중에 25%까지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아스콘 관련주인 SG가 그 후발주자를 이어서 대장주를 좀 교체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순환매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히림도 얼마든지 이 테마의 대장은 바뀔 수가 있다. 언제든지 히림도 대장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